사면 초과 위기의 셀트리온 일부 주주 권리 행사 나서 홀딩스 합병 주주 반대로 연기.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뿔난 셀트리온 소액 주주들 회사 측 자사주 매입은 고려 안해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언론들의 표현 방식 이런 부분들이고 또한 우리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물론 언론들에서는 소액 주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10억이 넘으면은 대주주죠. 따라서 10억이 넘는 주주들도 소액 주주들도 역시 참여하는 분들은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굳이 소액 주주가 아니고 일부 주주 내지는 투자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주주로서의 권리,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정당하게 당연히 합당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러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섣불리 우리 스스로를 개미란 표현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장이 마감한 이후에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회사 합병 결정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흡수 합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난번에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던 셀트리온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리고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이 합병이 결국은 무산이 된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제외하고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두 개 회사만의 합병이 다시 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원래 계획대로였다면은 스킨큐어까지 합쳐서 11월 1일 날 이제 합병이 완료되는 이러한 계획이었습니다만 스킨큐어가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셀트리온 스킨큐어의 소액 주주가 8.9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 반대, 이것은 결국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5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스킨큐어는 합병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스킨큐어 쪽에서는 소액 주주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것인가? 합병 비율에 대한 불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합병 시 당초에 스킨큐어가 0.0254잖아요. 1대. 이렇게 되니까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의 자회사인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자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 비율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스킨큐어의 소액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킨큐어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다시 합병이 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다시 합병 일정이 새롭게 나온 것이죠. 주주총회 예정 일자는 11월 1일이 되는 것이고 합병 기일은 12월 3일이 되는 것이죠. 또한 반대의사 표시 기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도 또한 나와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홀딩스 간의 합병이 다시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상장 3사의 합병 역시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3사 합병이 이렇게 되면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유일한 해법이 빨리 3사의 합병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지난 14일 목요일이죠. 주주연합회와 회사 측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현재의 셀트리온의 이 상황들이 회사 측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주 명부를 요청을 했죠. 지금 주식 모으기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주주 명부가 필요한 것이죠. 주주 명부를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법정 요건에 따라서 주주 명부 열람 등사 복사를 한다는 것이죠. 청구 시 회사에서는 내부 법률 검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식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었죠. 3사 합병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현 시점에서는 특정이 언제쯤 하겠다 언급할 수 없고, 또한 홀딩스 합병 이후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은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홀딩스 합병이 한 달 정도 연기가 됐기 때문에 3사 합병도 늦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3사 합병 관련해서 2대 주주, 3대 주주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의견을 전달했지만 특별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번 합병 전에 헬스케어 홀딩스를 신설해서 홀딩스부터 합병을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분들이죠. 세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헬스케어 홀딩스를 신규 설립하여 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헬스케어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지주사 체제 전환 시 설립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세금이 유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3사 합병 시 20% 지분율 요건 충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헬스케어 홀딩스를 신설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살펴보게 되면은 레크로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일단 국내 허가에 대해서 중앙약심위에 대해서 직권 남용 등 회사 측에서는 소송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지금 신청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FDA 부분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EMA의 경우 지금 빠른 허가가 기대되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EMA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미국 FDA의 경우에는 롤링 리뷰가 없잖아요. 이에 따라서 사전 협의 중이다. 다른 회사의 경우를 릴리라든가 리제네론 같은 경우는 약 40일 정도가 걸렸죠.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또한 레크로나주의 국내 원가 공급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해외 판매 가능성이죠. 그리고 재고량에 대한 질문, 1공장 풀가동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레크로나주의 본격적인 매출은 유럽 EMA 승인 이후에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여러 국가에서 많은 문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또한 이들 나라들도 EMA 승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러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이런 국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물론 협의 중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보도자료 정도라도 충분히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항체치료제의 유통기한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인데요. 항체치료제의 경우 영하 40도에서 보관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상태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에 다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런 방식으로 8년이 넘는 유효기간을 받은 약품도 있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죠. 왜냐하면은 레키로나주가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이미 올 초에부터 생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은 1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제품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있잖아요. 물론 액체 상태잖아요. 요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니고요.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효기간 길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고를 계속적으로 쌓아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공장의 경우 미국에서 인플렉트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날론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협의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구용보다는 사실은 협의평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동물 임상 끝냈고 임상 1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평 치료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죠. 2분기, 3분기, 특히 3분기 실적이 나빴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데요. 예상을 했던 대로죠. 왜냐하면은 셀트리온 측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물량을 더 넘길 수도 있었지만 합병을 위해서 사실은 조절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는 회사 측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 측 이야기는 3분기 실적은 1공장에서 레키로나주를 생산하다 보니 헬스케어에서 요구하는 품목들을 충족할 수 없었던 것이 매출 감소의 원인이다. 특히 헬스케어는 9개월 분의 재고 유지를 위해서 물량을 요청을 하는데 그걸 다 못 줬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이러한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합병을 위해서 재고자산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에서 레키노나주 생산에 따라서 헬스케어 요구 물량을 충족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mRNA 백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3공장, 4공장, 중국 우한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3공장은 현재 건설 중, 4공장은 설계 중이고, 중국 우한의 공장은 검토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법인 설립과 생산 공장 설립은 현재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에 대해서, 실적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대한 장전에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고요. 분기 실적도 빨리 하여튼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주주가치 제고 방안인데요. 첫 번째로 회사 측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수단이 없을까요? 자, 특히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3개월 이후에는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실적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뭐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인 상황에 대한 한계치에 온 것이죠. 일부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뭔가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의 큰선 유치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업 설명의 부분들인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외국의 큰 자금들에 대해서 4월 달에 해외 IR팀을 신설을 해서 해외 IR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정도고, 국민연금 미팅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문제점들은 그나마 유일한 해법으로 생각을 했던 상장 3사의 합병이 이렇게 되면 다시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핵심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은 회사 측에서 제대로 좀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주들과 그리고 회사 측 간의 신뢰가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회사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내지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신뢰감 회복, 서로의 믿음, 신뢰의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내지는 어떤 관계에서 서로 믿고 하는데 그 믿음, 신뢰가 지금 무너지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상생이죠. 같이 잘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서로 다시 믿을 수 있는, 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들,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주가 상태, 당분간은 주가는 옆으로 좀 더 횡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뭐냐면은, 해법은 뭐냐면은 바로 레키로나주의 수출 계약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릴리라든가 리제너론, GSK 이런 쪽에서는 이미 유럽과 계약을 다 했잖아요. 어쨌든 레키로나주의 수출 계약이 대규모로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잖아요. 따라서 회사 측에서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또 제 생각이 좀 잘못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요, IR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주들과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공유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IR을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반대를 했지만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처음에는 좀 자사주 매입하면 올라갔지만 3개월 지나니까 제자리로 내려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주주들과의 신뢰 회복, 그리고 시장에서의 심리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자사주 매입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의 심리적인 측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자사주 매입하려니까 돈이 없다. 돈 마련은 여러 가지 회사 측에서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극성을 띈다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임원직 및 직원들에 대한 스톡 옵션이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대폭적으로 축소를 해야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서 주주들은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회사의 임직원들은 물론 일을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보상의 개념으로서 스탁옵션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축소를 해서 자사주 매입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수단이면서 또 이것이 가장 지금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직효적인 대책이라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서정진 회장이 사죄를 출연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인데요. 회사 측에서 좀 성의 있는 자세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레케로나주의 수출 계약이 대규모로 나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회사 측에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입장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당연히 주주로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주주로서의 주주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